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서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전후 사진은요, 타 병원에서 3개월 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수술 후에 타 병원에서 눈을 뜨는 걸 보면 이 부분이 제대로 잘 떠지질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이럴 때 라인이 넓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인이 넓으니까 쌍꺼풀이 두껍게 디자인을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매 자체가 이제 환자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타병원에서 3개월 전에 수술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교정을 했는데도 여전히 잡히지 않아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두툼하죠. 이거를 이제 얼핏 보면 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3개월까지 그렇게 부기가 잔부기를 제외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두툼하게 부어 있고 이런 부분과 양상이 다르죠. 이렇게 깔끔한 것과는 다르고요. 일단은 이제 흉살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흉살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사실 제 추측이지만 수술 중에 눈매 교정이 잘 잡히지 않으니까 여러 번 이제 손을 대다 보면 피부 쪽에 좀 트라우마를 주게 되고, 그래서 더 흉살이 생기게 됩니다. 흉살은 부드러워지는 것이므로 너무 이제 환자분들이 그거 자체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그 사이 동안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환자분이 이 사진만으로, 눈 사진만으로는 양쪽의 차이가, 여기가 부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얼굴 전체를 보면 굉장히 짝짝이가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눈동자가 이렇게 있어야 될 위치가, 여기 보면 굉장히 좀 초롱해 보이는 눈인데, 이 약간의 차이로 굉장히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근데 실제 이 부분은 안에를 수술을 하게 되면 조직 자체가 완전히 명확하지가 않고 좀 흐물흐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안검거근이 내려서 근막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는 의사들도 잘 구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손상에도 또 이 부분이 좀 발달이 안 된, 특히 여자분들은 발달이 안 된 경우도 또 많아서 약간의 손상에도 조금 잘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기준이 이렇게 눈꺼풀이 있으면은요, 여기에 건판이 있고 이렇게 근막이 와서 붙죠. 안검거근의 근육에 근막이 와서 붙고 밀로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구분하는 기준은요, 안하경막이라는 게 있고 여기 지방이 있는데요. 이 지방을 기준으로 보통은 안검거근의 근막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눈꺼풀을 앞에 봤을 때 속눈썹이라고 하면요, 건판이 있고 근막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근육이 내려오다 근막으로 바뀌어서요, 이쪽을 안쪽 코 쪽이라고 보면은요, 저쪽 눈이면 이쪽이 코 쪽이 되겠죠. 이 안쪽이 모호하게 조금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지방을 판단으로 근막을 판단하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경험이 부족할 땐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안쪽에 조그마한 지방층이 있습니다. 이 지방층이 발달이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는데요, 이 지방층이 근막의 아래에 있습니다. 오히려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막이 손상된지를 모르고 여기에 지방이 있으니까 이 지방이라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근막은 잘 유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아래 지방이 있는데요, 이 지방을 이 지방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막이 좀 젖혀졌다는 것을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막은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그걸 모르냐 그럴 수 있는데요, 굉장히 얇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데서 눈매 교정을 하려다 보니까 지방이 딱 보이죠. 지방이 보이니까 근막은 안 건드렸구나, 앞쪽은 사실 눈매 교정을 크게 안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괜찮구나 생각을 하고 수술을 마치고, 수술 중에는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취제에 포함된 우리가 눈을 마취할 때 쓰는 마취제에 포함된 성분 때문에 실제로 마취를 하게 되면 부기 때문에 눈을 못 뜨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밀로 자극에서 눈을 더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변수가 좌우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제 찾으려고 해도 모호하기 때문에 재수술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기가 어느 정도 빠졌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수술하신 분들께서도, 저도 그랬고요, 열어보고 찾으려 해도 또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의 수술로도 환자분한테 실망을 끼쳐드릴 수가 있죠.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해서 제 수술로 들어가 봤더니 이 안쪽에는 환자분은 오른쪽만 수술하셨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를 교정을 했을 때 이쪽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 이쪽도 같이 수술을 하기로 설명을 드리고 한쪽만 수술했는데요. 이 안쪽에 들어가면 수술 중 소견으로는 약간 그 부분이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약간 분리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손상이 살짝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많이 손을 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조직이 헤쳐지면서 더 그런 건지 흉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이 접혀 들어가야 될 부분, 글라이드 존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도 흉살이 좀 많아져서 효과적으로 접히지도 못하고 끌어올릴 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그걸 수복을 하고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술의 일주일째 사진에서는요, 뭐 손을 여러 번 댔으니까요, 이 부분, 붉은 부분이 있겠죠. 이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눈동자의 노출은 비슷해졌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는 거의 완전히 일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이분도 조기질 수술을 했죠. 3개월째는 원래 손을 잘 안 대는 편인데요. 환자분이 도저히 못 견뎌 하시고 오셨을 때 또 근막의 손상이 의심됐기 때문에 저는 근막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기질 수술을 하면은 환자분의 사회생활에도 빨리 복귀가 가능하고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너무 인상이 바보스러워지고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